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이번에는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데 대해서 북한으로 사실상 돌려보낸 것이죠. 이 추방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따라서 이들이 귀순할 경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돌려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전에 자세히 알리지 않은 것 자체부터 문제다,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소 정대진 교수, 탈북인권단체 총연합 김은광 상임대표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좀 간략하게 의견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이번 정부의 추방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추방 조치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때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도 없고 우리 이탈주민 보호법도 없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사실은 위법이라고, 전혀 이거는 전대 미문의 그런 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탈북민이 돌아갔을 때 그건 반드시 이제 죽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끄리낌 없이 알면서 보낸 반인도적이고 비인권적인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법하다, 반인권적인 조치다, 강하게 비난해 주셨고요. 정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부는 정부에 좀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좀 듭니다. 이게 추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강제북송이라고 일각에서도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강제북송이라고 하는 표현과 추방이라고 하는 표현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추방은 정부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범죄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권익에 이제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제 범죄인을 이제 추방하는 조치고, 팩트 체크들이 지금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추정과 좀 의혹이 좀 일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도대체 이들이 우리 측에 의해서 납포가 되면서 이 사실이 불거진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도 했었을 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방 조치를 정부가 결정한 걸 텐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SBS 8시 뉴스에 나갔던 영상부터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추방한 북한 주민 2명은 모두 20대로 오징어잡이 배의 선원들입니다. 이들을 태운 배는 지난달 31일 우리 해군 초계기에 의해 처음 NLL 이남 해상에서 포착돼 경고 사격을 받고 도주했지만, 이튿날과 그 다음 날도 NLL을 넘어왔습니다. 우리 영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해군에서 납포를 하게 됐고 제압을 해서 납포를 했습니다. NLL 월선과 도주를 반복한 점, 17톤짜리 목선에 2명만 있는 이유 등을 조사한 끝에 이들이 선원 16명 살해에 연루됐다는 게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동료 17명과 함께 8월 15일쯤 김책항을 출발해 조업을 하다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선장을 살해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지난달 말 선장을 먼저 살해했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심야에 나머지 선원 15명도 차례로 살해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들은 김책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공범 1명이 체포되자 급하게 남쪽으로 도주했습니다. 정부는 추방된 북한 선원들에 대한 분리신문과 배의 상황 등으로 미뤄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부의 설명을 김하영 기자가 리포트를 했어요. 네. 이 사실관계 자체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정부가 그간의 조사 과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남하하기 위해서 몇 번 도주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 납포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부를 신뢰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믿는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조사 자료를 저희 탈북자들이 보았을 때 허점이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사람들이 처참한 흉악적인 범죄를 범한 뒤끝에 살기 위해서 다시 북한으로 갔다. 그리고 또 자강도로
피신하기 위해서 뭐 오징어 3만 마리를 이제 잡아가지고 가다가 불이익인 도중에 문제가 발각돼서 잡혔고 다시 또 돌아왔다 이런 그 말들이 나오는데 네. 이 북에서는 말이죠. 이게 그 해안을 나오기 위해서 바다를 출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런 그 조사 내지는 이제 검역 소소들이 2중 3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락거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과 함께 그다음 또 다른 하나 뭐냐 하면요. 이들이 지금 그 와서 한 이야기가 지금 난 귀순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가 초기에는 뭐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귀순 의사가 뭐 없었다 무조건 뭐 죽더라도 조국에 가서 죽겠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런 것도 이야기 때문에 국민들 듣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그들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이런 것들이 번복되면서 도대체 사실이 뭐냐 왜 그들이 대한민국에 남겠다고 하는 걸 또 바로 죽게 될 북한으로 밀어서 보냈느냐 이게 대한 정부의 정확한 그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건 너무 흉악범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탈북민들한테 미칠 그 위해를 생각해서 보냈다라고 하지만 아니 이런 흉악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말만 듣고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조사도 없고요. 배도 다 소독하고요. 그리고 조사라고 하는 것이 닷새 동안에 먹고 자고 그다음 이동하고 시간 내놓으면 도대체 40시간 정도 뺏기게 조사한 거 없단 말이죠.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 반드시 죽게 될 정말 극도의 그 위험 속에서 그들을 밀어 보냈느냐 이게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저 탈북하신 분들이 모인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 네네.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 탈북하신 분들 중에 네. 북측 지역에 거주하는 동안 네. 범죄를 저질렀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한 3만 5천 명 가구에서 이런저런 살인과 관련된 범죄에 관여해서 여기 와서 조사 과정에 드러난 분들도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예. 그런 경우까지 다 우리 그 법률이 규제하고 있거든요.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책에 관한 법률 이게 탈북자의 모든 걸 규제하고 있는데 예. 거기 구조를 탈북 주민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 예,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그 구조를 보면요 딱 또박히 밝혀져 있습니다. 항공기 테러, 그 구조 혹시 준비 안 돼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예. 항공기 테러, 예. 그다음에 그 마약 그 관련자, 예. 그리고 집단 살인 교사자 이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자들 그리고 살인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한 7가지나 9가지로 이제 규정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북으로 돌려보낸다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보호 결정을 안 합니다. 보호 결정을 안 하면 그런 분들한테 주택도 임대 안 해주고 그리고 또 뭐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의료 지원과 같은 혜택을 안 주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진짜로 북에서 중대한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 그 내에서 그 사실을 입증하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가 그 자유를 박탈하고 필요한 어떤 교정 시설로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단 말입니다. 역대 정부가 했던 관례인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본인들이 말만 듣고 현장 조사도 없고 우리 저 대한민국 측에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렇게 뻔히 죽을 걸 뻔히 목숨을 잃을 그런 데를 보내느냐. 지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과 지원에 관한 법률 구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법적으로 우리 정부도 당연히 법률 검토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이번 조치가 위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적법했다고 보십니까? 적법한 행위였다고 판단이 드는 이유가 정부가 밝힌 내용만을 좀 보자면은 귀순 의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데 제일 요건이 귀순 의사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우리 정부 입장의 보호에 따라서 귀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사법 처리가 받을 게 있으면 재판을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 결정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고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귀순 의사를 확실히 가지고 있대 들어와서 이제 우리 국적 회복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호적 회복 절차를 밟아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적을 새로 이제 만드는 거죠. 남한 내 적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귀순이
됐지만 이제 범죄인이었기 때문에 보호 지원 조치를 못 받고 대신 사법 처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사법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번에 이제 정부는 그 근거가 되는 귀순 의사의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게 지금 이제 논란의 여지에 지금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귀순 의사의 일관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각에 알려지기는 또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다. 그걸로 가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정부는 적법하게 법적인 절차를 좀 밟은 것으로는 보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말이죠. 북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를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해서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잘 안 되죠. 소명하기가 사실 예. 어렵죠.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뭐 시신을 다 바다에 버렸다라고 하니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되어 있는 경우고 그리고 소독 문제도 있는데 소독도 이게 왜 배를 소독했다. 네, 그렇죠. 왜 증거를 빨리 그렇게 확보하지 않고 소독을 했느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돼지열병도 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도 있고 그리고 바로 들어오면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 절차를 좀 밟은 것 같은데 초동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조금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번 대응에 있어서. 근데 이제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 사건이 안 알려졌을 사건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 송환이나 뭐 추방이나 그런 게 결정이 되면은. 그 학은 다음 날 발표를 하는 게 또 매뉴얼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에. 근데 이제 그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다른 취재를 통해서 그 문자 메시지인가요? 사진 기자에 의해서 나온 그렇죠. 거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파장이 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덮고 우리가 비밀리에 보호를 한다. 이제 돌아가면 당연히 이제 죽을 것이니까 뭐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쨌든 더 한 이틀, 일주일 신문하는 게 아니라 30일 뭐 그 이상 더 합동조사하면서 더 보호를 해본다. 라고 해서 만약 가지고 데리고 있다, 비밀리에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또 이 사실이 또 알려져 있으면 왜 그 기간 동안 비밀리에 데리고 있었냐 또 논란은 또 일을 거거든요. 어차피 이 문제가 또 어떻게든 논란의 여지에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번 사건에서 초기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종합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진 면은 컨트롤 있다. 타워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컨트롤 타워는 어디가 돼야 됩니까? 청와대 안보실입니까? 통일부입니까? 국방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뭐 국정원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가 아마 관장을 좀 하는 것이겠죠. 처음에는 이제 그 방첩 위협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우리 군의 대응을 해가지고 좀 나포를 피하다가 끌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원 군 중심으로 하되 청와대가 이제 컨트롤 타워를 좀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작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좀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알려지면서 좀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비밀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지난번에 목성 기순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예. 이제 그때는 4명이 왔는데 2명은 이제 귀순 의사를 밝혀서 귀순을 하고 2명은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이번이 과연 자기들이 이제 정말로 귀순 의사가 어떻게 정부 발표는 일관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 진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신 사이에 우리 김 대표님 뭔가 네.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있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교수님 그 사실 체크가 좀 중요한데요. 그들이 귀순 의사가 번복됐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일 초기에 정부가 한 이야기고 오늘 아침 통일부가 오늘 한 모 신문이 이제 통일부 장관이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기사에 반복을 내면서 그들은 정확히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 텍스트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오늘은 귀순하겠다, 내일은 돌아가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시종 일관하게 그들은 귀순하겠다 했죠. 왜? 귀순하겠다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돌아간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컨트롤 타워 문제에 있어서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부처도 컨트롤 타워가 안 되거든요. 왜? 정말 지금까지 있어본 적은 어느 역대 정권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중대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통일부나 국방부나 내중 국정원이 이게 합동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안 되니까 청와대 안보실에서 한 거죠. 예. 밀었다. 그런데 예. 이게 정부 부처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다 배제한 채 그렇게 어떤 일방적인 그리고 합의를 보지 않은 독단적인 어떤 결정에 의해서 갔다는 것 이게 매우 심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관련한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이들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황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다시 이 김책항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진술에 의하면은 자강도로 도피하기 위해서 오징어를 꽤 많이 잡았습니다. 한 3만 마리 정도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도피 자금으로 삼겠다. 그래서 들어가서 오징어를 내리는 과정에서 한 명이 체포가 됐고 2명이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NLL 근처에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이틀 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군에서 강제 납포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진술들이 있었지만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김현철 장관 얘기 중에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목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네. 지금 김현철 장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측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리는데 네네. 또 이런저런 정황을 더 종합해서 보면은 저들이 그런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죽더라도 북으로 네. 그 김책항이라고 아까 나왔죠. 거기 네. 들어가서 네. 거기서 죽자. 그래서 들어갔다. 네. 이 얘기가 원래는 맞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2명이 우리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갈까, 남으로 갈까 해서 돌아갔다면서 둘이 나눈 이야기가 이전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남을래 갈래라고 하는 이 결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그 팩트인 양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착오를 일으킨 것은 이 대단히 그 의도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영내에 들어와서 조사받는 전 기간에 반드시 자기들은 대한민국이 살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늘의 통일부에서도 그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서 그랬습니다. 아, 맞다. 그것은 옛날에 한 이야기가 맞지. 그들이 이 최종적인 어떤 의향을 밝힐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우리 와서 그들이 대한민국 의사가 있네 없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그 팩트를 떠나서 이런저런 이야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김 대표님 말씀은 저 이야기도 그 북에서 자기들끼리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북으로 가서 죽더라도 그 얘기였고 또 기순 의사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 교수님이 뭐 파악하고 있는 이 상황과 좀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자필로 이제 기순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보도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기순 의사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아마 통일부 장관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나온 것일 것 같습니다. 진술 조사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서 죽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과거에 또 얘기한 적도 있고 들어왔을 때 또 자필로 기순 의사를 밝혔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기순 의사가 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제 기순 의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이제 기순 의사가 있는 걸로 정부가 파악을 하고 받아들이면 이제 북한이탈 주민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적법 절차를 이제 밟아야 되는 네. 것이죠. 이제 그거 개시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 결정을 한 것이 이게 맞는 행위인 것이냐라고 이제 보는 것인데 거기에 정황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으로 좀. 예. 그 부분까지 우리 정부가 소상하게 국민께 국회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답변 못할 뭐 특별히 남북 간에 뭐 혹은 우리 정부 내 그런 뭐 답변 못할 사정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지금 국회가 물어보면 답변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국회가 물어봐도 이 외교안보나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항들은 뭐 저도 민간 전문가로서 굉장히 좀 답답할 때가 많은데 깜깜이죠, 사실은. 이게 뭐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히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뭐 밝히려고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이제 정부가 밝힌 것이 아니고 그 누가 다른 어떤 민간이 전에처럼 목선이 들어와서 본 것도 아니고 뭐 우연히 이제 문자 메시지가 포착이 되는 바람에 이제 밝혀져서 이제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지금 정부가
그냥 관리해야 될 상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좀 염두에 좀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평가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주목해봐야 할 쟁점이 과연 무엇인지 이들을 돌려보낸 정부의 결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것들이 쟁점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한 쟁점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또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순의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제 추방의 진실을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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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안이 알려진 게 사실은 국방부 관계자인가요? 네. 그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언론에 포착이 되면서 이 사안이 알려진 거고 그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이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정상적인 보고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쟁점을 정리를 해봤는데 마지막 장면 보니까는 탈북하신 분들이 집회 시위도 하시고 했는데 예, 저희 어저께 규탄 집회를 했습니다. 그 논거 네. 집회와 시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그 논거를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라고 발표한 그 내용 중에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열거되어 있고 또 그리고 아무리 뒤집고 바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우리 국민들께 탈북자들에게 알려달라는 것이고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리고 국제 난민법 그리고 고문철폐 방지법, 국제인권법이 더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범죄자가 인도를 할 때 이게 고문을 당하거나 혹은 처형을 당할 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어떤 협약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왜 끝내 보내느냐 그 내막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포커스였습니다. 예, 참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발표한 사안으로 보면은 대단히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정부 발표가 사실이라면 네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또 믿을 수 없다. 그들만의 진술만 있는 것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하는 건데 이럴 때 우리가 정부를 믿지 않아도 되는 건지 하는 또 답답함도 있어요. 정부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네. 정부가 만약에 그게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귀순해온 그런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우리 정부가 보다 정밀하게 이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 정부의 역량은 저는 충분히 축적이 돼 있다고 봅니다. 한 20년 가까이 지금 여기 남한에 들어온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3만 5천 명 이상의 케이스가 있는데 그 3만 5천 명 이상의 케이스를 정부가 축적을 하고 있고 그 이상의 합동 조사와 신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조사 기법과 케이스가 다 있습니다. 이번에도 분리 신문을 하면서 그들의 행적을 맞춰보고 아마 나름대로 합동 신문 끝에 북에서 이제 흉악한 범죄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믿고요. 이게 상당한 이제 역량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제 추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순 의사가 일관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지금 추방을 좀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남아 있는 건 이거죠. 과연 이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추방이 되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걸 확인할 길이 없어져 버린 상황인데 이제 그 난민법의 대원칙도 보면 이제 정치적 박해를 통해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아주 굉장히 그 잔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 이제 우리가 이게 그걸 북한 체제를 놓고 추정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좀 하나의 나라이잖아요. 나라이고 자신들의 이제 나름대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건데 무조건 이제 이게 가자마자 이제 흉악하게 바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또 정부의 입장인 것이죠. 북한을 대할 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했는데 없던 상황이 생겨서 지금 이제부터 매뉴얼을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새로운 케이스를 좀 접하게 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북송될 때 뭐 포승줄의 안대로 눈을 가렸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통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일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통일부로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정 교수님의 정부의 결정과 조치도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 김 대표님 북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북으로 돌려보냈다. 더군다나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고서 네. 이런 또 말씀 들으면서도 또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부에게 나오신 김에 정말로 요구할 만한 정부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네, 정말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준 것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슬로건이었습니다. 마음에 와닿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북한 강제 추방된 2명이 이렇게 본인들이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흉악 범죄를 저질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영내에서 이게 충분히 교정되고 이 자유가 구속돼 가지고 그들이 생명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에서 과거에 뭐 정말 그와 비슷한 사건 때에도 인권 변호하고 나섰던 우리 정부 어떤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한 게 아니고 북한의 어떤 눈치 보기, 북한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느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향후에 북한이 어떤 중대한 비밀을 가지고 남쪽으로 왔거나 또 북한 정부를 향해서 정말 민주화 활동을 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끔찍한 인륜 살륜을 저지르고 간 사람이니 반드시 돌려주시오. 그럼 우리 정부가 못 북한에서 오히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예, 그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처럼 하나 선례를 만들었으니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저희 탈북자들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정말 억울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원칙은 뭡니까? 북을 이탈하고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는 분들은 전원 수용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원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헌법상 우리 주민이고 예. 그리고 이제 북한 이탈을 해서 들어왔을 때 국적 회복 절차가 아니라 호적 회복 절차를 아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적이 없는 상태에 적을 만들어주고 우리 국민으로 보호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북에서 이제 끔찍한 범죄 저질렀거나 하는 판단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죠. 북에서 판단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북한 민주화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반인륜 범죄, 흉악 범죄자니까 돌려주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은 나중에 정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기법과 이제 조사 방법들은 충분히 이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판단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인 우리도 이렇게 뭐 북한에 대해서 늘 뭐 무방비 상태다 늘 끌려다닌다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야권 쪽에서는 보수 야권 쪽에서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너무 북측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정부가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는 다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첩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정부가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었는데 그런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 건지 왜 사실이 아니라고 정부는 보고 있는 것인지 충분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